안녕하십니까. 네, 박종균의 부동산 클래스. 자, 요즘에 황당한 뉴스가 있어요. 그죠? 네. 네네네. 아파트에 환상을 벌여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전 솔직히 아파트에 사는 게 저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신혼 때 연립주택에 오래 살았거든요. 북가자동하고 녹번동에서. 물론 봉천동에 그 이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봉천동의 연립주택에서 많이 오래 살았는데, 녹번동을 이제 신혼여행을 거기서 했고, 네. 거기 이제 연립주택 지하 1층, 지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북가자동으로 가서 1층, 햇볕이 나오는 1층. 기생충에 보면 지하 1층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데서도 살았습니다. 그런 데서도가 아니라 그런 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층 북가자동에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산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아파트 1층으로 갈 때 너무너무 그 이전에 주차 전쟁 때문에 예, 그 뭐 좋은 차는 아니지만 소형차 하나 있었는데, 근데 그 차 주차 때문에 너무너무 싸웠어요. 그 주변 동네하고. 네. 그러니까 차를 몰고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죠. 주차. 근데 그 아파트에서 그걸 이제 아파트는 주차가 해결되잖아요. 아무래도. 완전히 해결되더라고요. 네네. 그때 일산 화정 별빛 마을에 살았는데 나 화정이 일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산하고는 조금 이렇게 조금 아무래도 차이가 갭이 있더라고. 있죠. 갭이 있는데 하여튼 화정이었어. 화정 별빛 마을에 907동인가 거기서. 너무 좋더라고. 난 주차 문제 때문에 너무 좋았어, 솔직히. 네. 근데 진선미 의원이 아파트에 환상을 벌여라. 뭐 임대 뭐 주택인가요? 네, 뭐 임대주택. 그 연립주택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빌라. 예. 거기서도 방 3개고 좋다. 근데 이 주차 문제를 얘기 안 하는 것 같아. 주차 문제.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놀이터가 있잖아. 그때 우리 애들 너무 어렸으니까. 놀이터. 그죠?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 혜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제 경험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의 환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다른 부대시설들 때문에, 어린이집이든 뭐든 부대시설 때문에 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고, 나중에 그게 한 10여 년 돼서 나이가 이제 연립주택에서 그래도 한 5, 6년 이상, 거의 10여 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갔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는 거. 그건 얘기를 해줘. 근데 진선미 의원이 지금 환상을 벌여라 해서 좀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본인은 또 좋은 아파트에 산다면서요. 그쵸. 시축이 없애권 그러니까요. 아파트에 살고 네.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살면서 또 그러니까 지금 막 댓글에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죠. 네, 이낙연 대표도 종로구에 또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데. 자이에. 네, 근데 또 이낙연 대표는 뭐 한마디 한 건 아니죠. 거기서는 이제 호텔 전세 뭐 이런 호텔 쪽. 전세 하시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 호텔은 또 그 많은 어떤 자동차들을 다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주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아파트를 원하는데, 그걸 왜 그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뭐 행정관료라든가 이런 걸 모르죠? 그럼 모른다기보다는 그냥 취지는 그 임대 이제 주택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문을 해보니 이제 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였는지는 몰라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낫네, 약간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큰 차이가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을 좀 버립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유독 이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좀 버릴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국민의 그 정서적인 부분의 공감대와 조금 멀어졌죠. 이제 거리가 있는 네. 예, 그런 발언이 사실 아니었는가. 임대 이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임대 아파트 여기서 있는 임대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좀 여기는 아파트의 빌라. 환상을 벌여라 했으니까 여기 빌라를 기준으로 빌라를 얘기해. 전 본인이 빌라 산 적 살거든요. 있어요? 그럼요. 저는 지금 빌라 살고 있죠? 네, 빌라 살고 있죠. 그 빌라랑 이 빌라랑 좀 다르지 않겠어요? 많이 다르죠? 조금. 우리 선생님 가끔 내가 깜짝 놀라요, 당신 그러지 때문에 마. 내가. 네. 아니 선생님. 아니, 저는 사실 저기 선생님. 자, 선생님 얘기는 하지 맙시다. 네네네. 이거 화가 나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요. 결혼하자마자 아파트 살았죠, 여기는. 그 아파트에 환상이 없었죠.
그렇죠. 네, 결혼하자마자 아파트에 살았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원룸에 살았기 때문에 또 많이 이제 겪어보긴 했죠. 원룸은 뭡니까? 아파트입니까? 아니요. 아파트도 아니고 그냥 원룸 몇 학교 층짜리? 뒤에 있는 그러니까 다세대 뭐 다세대. 아, 여기 네, 여기 학교 성균관대 뒤에 뒤에 흔히 있는- 얘기하는 자취용. 네. 자취, 네. 저 오탁방에 살았거든요. 네, 아, 네. 좋은 데 사네. 그러니까- 햇볕도 보고. 아유, 그 오탁방 좋아. 왜냐면 저는 우선은 멀리 이렇게 탁 트여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서태양 씨는 네. 어떻게 아파트에 안 살아본 적이 있었습니까? 이쪽은 그럼요. 강남 남자예요. 그 저기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뭐 우리 중에서 제일 아니 그 저도 주택에 살아봤었고 그 뭐 빌라도 살아봤고 주택인데 좀 그다음에 양주택. 아파트도 살아봤고 다양하게 살아봤는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아파트를 원하는 이유는 일단 1번은 편리하다. 그렇죠. 아파트에 살면은 편리하다. 뭐가 편리? 일단은 뭐 다양한 그러니까 가장 단편적으로 쓰레기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 그렇지. 그게 좀. 네,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뭐 빌라나 빌라는 또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가 대부분이야, 엘리베이터.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니까 그게 또 편해. 막상 4층 막 이런 데들 있잖아요. 거기 걸어서 오탁방 5층. 5층 이런데 왔다 갔다 해보면 근데 아무래도 왔다 갔다 좀 하기까지 괜찮은데 네. 이사할 때가 너무 힘들어요. 뭐 그것도 있고 왔다 그다음에 또 갔다 한 가지 해봤어요? 6층에? 그- 6층 가면 죽는 줄 알아, 6층. 아니 그래도 운동상 내가 왔다 갔다 반포 하는데 주공에 살 때 5층이었거든? 와. 이사할 때가 너무 길어. 이사할 때가. 진짜 애들이요. 네. 막 우리 애들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굉장히 막 급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올라가다가서 얘가 5층까지 내시니까. 5층까지 슬로비대로 나 마지막에 뿌지직해 가지고 사건 사고 많이 났어요. 그것도 있고 진짜 그다음에 많이 났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이라든지 기타 이런 뭐 편의 시설 또 한 가지가 아파트 같은 경우 보안이 아무래도 좀 낮죠. 그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맞물려 있고 아, 보안, 네. 맞아요. 보안. 엘리베이터, 네. 주차. 주차. 그건 내가 경험한 거고 주차는. 네, 네. 주차 때문에요. 연립주택 그쪽에서는 싸움 전쟁이에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주차 시설이 부족한 데다가 대부분 이제 뭐 요즘 아파트들 중에서도 일부 옛날 아파트들 그런 데가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차 안에 차 한 대 나간다고 그러면 밤에도 막 다 빼줘야 그치, 다 되고 빼줘야 돼. 쭉. 늦게 들어오면은 또 저기 내 자리인데 왜 됐냐고 하고 싸움이에요. 그리고 싸우죠. 분명히 도로예요. 예. 일반 옛날에 지금 연립주택은 그래도 차 몇 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 연립주택은 그게 없어. 필로티가 없죠. 네,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동네 골목 구석에다 대는 거야. 네, 근데 네. 골목 구석에서 차 댈 수 있는 공간이 딱 하나 있어. 네. 근데 이거를 누가 찜을 해놓은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뒤늦게 온 사람이 여기다 댔지 잠깐? 네. 난리 나는 거야.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자기 땅도 아니고 그냥 골목에 저거거든. 네네. 먼저 온 사람이 찜 대면 되지. 택도 없는 소리야. 그죠. 이거 가지고 거의 살인 나요, 진짜. 난리 맞아요. 나요. 진짜. 이게 어찌됐건 그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결과론적으로는 그래도 나름 이제 젊었을 때 신혼부부들의 이제 꿈이기도 하고 이제 진입을 아파트에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평수 늘려가기 약간 이런 루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조금 이제 좀 다른 시각에서 이제 보여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먼저 그 말씀하시는 분들부터 그런 임대주택에 한번 살아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신축의 역세권 아파트가 사실은 요즘엔 거의 호텔급이죠. 서비스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아무래도 전반적인 커뮤니티 시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아파트 들어가서 살아보고 싶어 하는데 굳이 아파트 들어가 살 이유가 뭐 있냐 그냥 이런 데서 살아도 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럼 본인부터 그렇게 해야죠. 본인이 만약에 그렇게 살고 하면은 예의가 인정을 되는데 해야지. 이런 거 있죠. 저도 좀 후회스러운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네. 뭐 대학 갈 필요 없어. 네. 대학 가면 뭐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네. 대학 안 간 사람 입장에서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런다고. 그럼 넌 대학 안 나왔냐? 너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다녀보니까 별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아요. 네, 그렇게 네, 얘기했던 맞아. 네네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아파트 아이 그 별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내 말 맞죠? 비유가. 그렇죠. 맞아요. 거기다가 그것도 이제 신축의 역세권 아파트 사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더 와닿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뭐 어떤 그 정치인분께서 더운 여름에 옥탑방 체험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또 한번 예, 네. 그분 고 있으셨잖아요. 박원순 시장님. 예.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런데 사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이제 공감대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한 거죠. 아니 그 저는 뭐 다 살아봤지만 아파트 좋은 건 좋아요. 아, 이 아파트가 왜냐면 뭐 편하죠. 그쵸. 그 내부야 비슷해요. 연립주택의 네, 산하 사실은 맞아요. 그 내부는 방세계 그거는 진선미 의원 말대로 비슷한데 그 밖에 부대 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죠. 아무래도 좀 애가 학교를 다닌다라고 했을 때 요즘 애들은 아파트 브랜드로 또 이렇게 파벌이 나뉜다고 하는 아유, 얘기도 브랜드 있더라고요. 너 그건 자이야? 아니에요. 너 우리 뭐야 레미안이야? 아니 근데 웃긴 너 우리 거는 아이파크다 뭐 이래가지고 예. 평수 가구도 얘기를 해요, 애들이. 아, 그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완전히 나뉘겠죠. 그렇죠. 야 40평 레미안 손들어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 보통은 알아. 얘를 레미안에 살아도 아까 그 얘기를 하거든요. 101동과 102동은 또 달라. 평수가 다르다는 걸 알아, 애들이. 어. 너 몇 동 살아? 어. 나 104동. 어, 이거요. 30평대구나. 어. 나 101동. 나 50평. 이쪽이야.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연기, 이제 연기도 여기는 잘해. 아파트인데 연기 잘해. 이제 또 아닌 아파트는 경우는 낸데도 아파트 내에서도 애들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는 이제 그런 전반적인 사회적인 인식까지 같이 본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트를 어떤 이제 좀 동경하는 게 그것을 로망으로 삼는 게 어떤 잘못된 어떤 헛된 희망이다라는 시각보다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에 좀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서 어떻게든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다양한 형식으로 더 많은 서민들이 아파트 살 수 있는 그런 걸 노력해보겠다. 말이라도 그렇게 한마디 해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왜 저렇게 생각을 하나. 요즘에 이제 또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끌 2030 왜 그렇게 영끌을 하나 그런 부분들도 약간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저 공감대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얘기를 할 때는 자기는 대학을 갔다 왔는데 대학 안 간 사람들한테 대학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한 신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아파트가 그만큼 부대시설이나 편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호하는 거고 그래서 연립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비싼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만약에 연립주택을 살 바에는 아파트를 사는 나중에 가치가 훨씬 더 많이 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립주택 사신 분들이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같은 원으로 샀다가 나중에 하는 분들. 꼬마 빌딩은 좀 다른 거고요. 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니요, 뭐 소원이 네, 없어요. 알겠습니다. 현실이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제 다른 주거 형태보다 아파트의 주거 형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절대 다수의 어떤 이제 그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아파트 중에서도 좀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임대주택을 이제 들어갈 만한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아파트에 대한 환상은 버려라.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꼭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좀 마음의 상처를 좀 속상한 어떤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못 오르려면 쳐다보지도 말아라 라는 식의 취지는 아니었겠지만 약간 그렇게 들릴 수 있는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번에 사람들이 좀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좀 이렇게 이상한 정서를 이렇게 건드렸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땅과 본인이 아파트. 아파트에만 안 살았어도 이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그게 아파트에 안 살면서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내가 대학을 안 가. 내가 빌라 살고 있으면 안 가도 빌라에 괜찮다, 대한 괜찮은데 대학을 다 나오고 나와서 그러니까 본인은 땅을 갖고 있는데 땅 사지 마라. 그거 아무 소용 없더라. 이건 안 되는 거야. 좀 안타까운 거죠. 네. 하여튼 좀 우리 진선미 의원님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막 국민들이 화내고 이러는 거를 좀 이건 그럴 수 있겠다. 그럼요. 이렇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